자, 오늘도 제주의 역사 속으로 꼬닥꼬닥 걸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진실 씨는 청백리라는 말 당연히 아시겠죠? 청군, 백군은 당연히 아닐 테고 예전에 관리들을 지칭했던 말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관리를 지칭했던 말 맞아요. 그러니까 사전적 해석을 보면 네. 성품과 행실이 올바르고 무엇을 탐하는 마음이 없는 관리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한승훈? 틀렸습니다. 네, 알았어요. 장난 안 치고 탐관오리. 탐관오리.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청백리는 청렴결백한 관리고 네. 탐관오리는 뭐 탐욕스럽고 부패한 관리인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탐관오리는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그 지금의 제주 도지사격인 제주 목사 중에서 우리가 말한 청백리, 그러니까 청렴결백한 제주 목사를 만나볼까 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과연 주인공은 누굴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던 바로 제주 목사 기건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두 분 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저는 제주대학교 사학과의 김동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관광 해설사 자동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아까 우리가 오프닝을 하면서 청백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조선시대에 청백리에 대한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제 이 공직자들에 대한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들에 대한 표창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는 그러한 관리들을 표창함으로써 많은 어떤 공무원들이 그것을 본받게 하는 그러한 제도를 갖고 있었던 건데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에서 일단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의정부에서 다시 재검증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동료들한테 이제 관리들한테 이제 이 사람이 어떠냐 이렇게 이제 동료들에게도 물어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청백리 안에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영광이고 명예이고 가문의 또 영광인 거죠. 그러한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들이 있지만 또 이제 공무원들도 보면 뇌물을 받거나 이제 다른 민간의 재산을 탈취하는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관리들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탐관오리라고 해서 장리안이라고 해서 따로 작성을 합니다.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자신의 어떤 불명예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도 관직으로 진출하는데 제한을 두게 되는 거죠. 장리안이 그렇죠. 되면 따로 그 있죠. 청백리안이 있는 것처럼 장리안도 또 따로 이제 존재를 했습니다. 그럼 청백리가 몇 명 정도가 됐던 거예요? 가장 많이 기록된 자료가 이제 전구대방이라고 하는 건데 217명이 되는 거죠. 사실 500년 동안 217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2년에 한 명 정도. 1년에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청백리가 되기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어떻든 어려운 그런 과정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간다는 거는 뭐 개인의 영예이기도 하지만 가문의 영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알만한 분들 중에 청백리였던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루는 이제 기건 목사가 있고 다음에 이제 성종태 제주 목사를 역임했던 이학동 목사가 있습니다. 이학동 목사는 잘 아시다시피 한라산신제를 이제 한라산에서 지내던 것을 산천단으로 이제 옮겨와서 백성들이 이제 얼어 죽는 거를 이제 방지한. 더구나 이 이학동 목사 관련해서는 제주도민들이 이학동 목사한테 말채칙을 선물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채칙을 이건 내 개인이 받은 게 아니다. 제주 목사가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목사를 그만두고 지금 가지만 그걸 내가 가져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관덕정 기둥에다가
그 말처칙을 걸어놓고 제주 목사로 오는 사람마다 그것을 보면서 아 나도 이학종 목사처럼 좀 청렴 결백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표상으로서 예, 올해 제주민들에게도 전해졌죠.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기건 목사를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제주에 그럼 언제 그 제주 목사로 재직을 했던 거예요? 기관 목사가 제주 목사로 임명된 것은 1443년 9월입니다. 제주에 도착한 게 그해 12월. 그러니까 신처강 제주 목사 후임으로 업무를 시작한 것은 43년 12월. 목사로 있다가 1445년 12월에 이직대지죠. 그러니까 만 2년을 2년 제주 정도. 목사로 역임한 겁니다. 근데 기건 목사가 백성들의 고충을 헤아려서 선정을 베풀었다고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 기건 목사는 제주에 오셔서 제주 사람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잘 살폈어요. 그래서 어떤 해녀들의 어려움 또는 이렇게 또 대풍나 환자, 고려장제도 이런 것들을 전부 개선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떤 업적이면서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대풍나 환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그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었다는 걸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대풍나 환자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대풍나가 어떤 병명 같은데 맞아요? 네네.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말하죠. 아, 근데 뭐 나병이라고도 했던.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이걸 대풍나라 했거든요. 대풍나 환자. 그리고 또 민간에서는 나병이라고도 하고요. 문둥병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주에서는요, 용다리라고 불렀어요. 용다리? 네, 용다리. 용다리. 환자를. 아니 근데 제주에 이 한센병 그러니까 이 대풍나 환자가 있었어요. 예. 그 그렇죠. 기록이 있어요 혹시? 그럼요. 사실은 이제 이 제주 기록이 이 대풍나 한센병에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기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 27년 11월 8일에 기건 목사가 세종한테 보고를 합니다. 제주에 이제 대풍나 환자가 이제 많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제주 대정정의원에 각각 이들을 모아놓고 치료를 했다. 그 결과 이제 대풍나 환자 69명 중에 치료에 성공한 사람은 45명이고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은 14명이다. 지금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10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세종에게 이제 하죠. 근데 요즘에 한센병이라고 하면 뭐 관리도 잘 되고 치료도 가능한 병이었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관리나 치료도 안 됐을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그 병에 대한 인식이 참 안 좋았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요즘은 그 대풍나 환자들 그 치료법도 이제는 뭐 다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치료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이 대풍나에 대한 약도 몰랐고 뭐 의료 기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풍나 이 질병에 걸리면 환자들은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고칠 수가 없다고 고칠 생각했으니까.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절망해서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았고요. 또 자식이 이 병에 걸리면 부모는 절벽 위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밀어서 죽여버렸대요. 아니 그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염되기 때문에 혹시 남에게 피해를 줄까 봐 그랬던 거예요? 그럼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치료가 안 됐기 때문이죠. 어차피 치료도 안 될 건데 고통을 계속 받는 걸 보는 게 어렵고 네. 애도 힘들고. 네, 그리고 이걸 천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안에 천벌을 받은 자식이 있다. 이거 정말로 얼마나 그 부모 입장에서도 절망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럼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이야기 제주사 재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43년 어느 날 제주 목사로 부임한 기건은 제주 곳곳에 순시를 다니던 중 한 바닷가를 지나게 됐는데요.
나가 무슨 죄를 져? 미연티 영 무서운 전염병을 들게 하신디. 아이고. 전염병? 울지 마소 어머니. 하늘에서 내리는 법. 병에도 지금까지 잘 있었으게. 미안하다. 정말 나가 미안하다. 정말 나가 미안해요. 어머니. 낭중에 만날 땐 부시름도 안 나고 침물도 안 나는 곱닥한 얼굴로 만나게.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낙이 어떡없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보름 세븐한 나 막 추운 게 혼자 집이 가게 맛이 기어클라 혼자 가게. 아이고 바닷가를 배회하던 모녀, 집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서는데요. 어머니 저 위로 가야지 무사 막 바당들의 감수가.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어머니. 집 방황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딸을 이끄는 어머니.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간 곳은 바닷가 가파른 절벽 위입니다. 딸의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까 두려운 어머니는 결국 딸을 벼랑 밑으로 밀어버리고 맙니다. 우연히 이 모습을 본 기건 목사.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기에 이 바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아이고, 저들은 천형병자들입니다요. 전형병자들? 그렇다면 대풍나가 아니더냐? 아니, 그러면 빨리 데려가서 구원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아이고, 누가 저들을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요? 에? 아이고, 그 천형병이라면 하늘이 내린 병 아닙니까? 아유, 서로 눈도 마주치려고 앉는데요. 상황이 이럴진데 언감생심. 아이고, 인가에 다가가기라도 하겠습니까요? 아니, 그렇다고 저 사람들을 이대로 놔두면 어쩌란 말인가? 멀쩡한 사람도 이대로 두면 목숨이 위험할 텐데. 아유, 이대로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달리 무슨 방도가 있어야 말이지요. 아유. 허허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죽을 날만 기다린다니. 아니, 치료가 힘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제 목숨을 끊다니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치료 방법이 아예 없었어요? 예, 예전엔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피부병에 좋다는 바닷물 목욕 아니면 쑥을 삶은 물에 씻어주는 정도였겠죠. 그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무슨 녹나무 진이나 환삼덩굴, 독고마리 열매 이런 것들이 약이 된다고는 했지만 그 당시에 이런 의학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약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민간에 떠도는 얘기에는 어린 나이에 신체 일부가 약이 된다. 이제 이런 소문들이 막 떠돌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까지도 이 대풍나병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무서운 그런 병이었어요. 아니, 어린아이의 신체 일부를 약으로 쓴다고요? 그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법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럼 신체 일부면 손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면 어린아이 손을 잘라서 먹는 거예요? 먹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미신 같은 게 또 퍼졌나 봐요. 네. 아니,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것처럼 그럼 격리 병동이나 격리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들을 격리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당시에 이제 치료 방법도 없고 피부가 썩고 고름나고 그 문드러지는 그런 증상들을 보니까 그 공포가 이제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이 접촉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당시 사람들의 경우는 이걸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삶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건 목사는 그걸 보고, 야, 이 사람들도 죽게 방치할 수 있느냐?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질병을 구원하는 그러한 막사를 짓습니다. 그걸 이제 구질막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주 대정 정의에 세 군데에다가 이제 그 지어서 사람들을 나병 환자들을 거기에 모아놓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도 차원에서 그 환자들 관리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구질막이라는 격리 병동 지금으로 치면 네. 그걸 만들어서 이제 격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네. 치료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의료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료진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의사들도 가서 사실 치료하기가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승려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나환자들이 사망을 하면 뼈를 추려서 이제 일정한 장소에 가서 묻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제주목 하나에서는 그런 승려나 의생들에게 병역을 면제해 준다든가, 또는 뭐 특별하게 이제 사례금을 이제 지불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어떻든 간에 적극적인 치료, 공적 부조를 통해서 사회복지 차원이기도 하겠죠. 그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오늘날 어떤 치료, 뭐 코로나 이런 걸 생겼을 때도 이게 책임져서 그러한 것을 치료하는 정책이 결국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치료를 할 때는 뭐 어떤 약제를 썼던 걸까요? 자료에는 이제 고삼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3차 할 때 고3인가? 그게 대풍라에 효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할 때 벌칙으로 줬던 게 고3 차였거든요. 엄청 쓴 거.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대풍라에는 고3이 효험이 있었대요. 엄청 쓸 텐데. 네, 그 고3이라는 말 자체가 고는 쓸 고자거든요. 굉장히 쓰고 또 뿌리가 인삼을 닮았다. 그래서 그 풀을 고3이라고 합니다. 고3에는 그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다고 그 되어 있는데요. 피를 맑게 해준대요. 그리고 해열 작용이 있어서 그 피부에 피부염이 있거나 피부 종기가 있을 때, 그리고 화상에 요걸 약으로 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간요법 그 자료 조사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 요걸 이제 주로 피부병에 많이 썼어요. 뭐 신경통이나 관절염에 요걸 짜서 찜질했다고도 하고요. 또 다른 그 가축들에게도 이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발가락 사이에 염증이 생기면 요걸 찧어서 붙여주면 그 병이 나았대요. 그러니까 구질막을 지어서 환자들을 격리하고 또 특별 의료진까지 투입을 했고 네. 약제까지 쓰면서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지금으로 말하면 도와 도립병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기건 목사가 정확히 알고 다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강제 이주를 하고 인권 침해를 했던 거는 사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오면서 이제 비롯된 거예요. 근데 제주도의 경우는 이 기건 목사가 이 세 군데 다 세워서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했고 의식을 제공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지방자치단체 국가적 차원에서 이거를 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말 그 제주도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게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성종실록에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성종실록에 안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병에 걸려요. 이 병에 걸렸는데 다 누가 가까이 가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안지 첩이 이 피부가 문드러지고 뭐 눈동자에서 고름이 나고 이런 거를 19년 동안
그 피부를 혀로 핥으면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19년 동안 적극적으로 치료도 하고 죽으니까 또 장사도 지내주고 이 성종이 그 얘기를 듣고는 표상에서 정려문을 세우도록 해요. 왜 그렇게 유교적인 예를 다했다라고 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을 표상하고 정려문을 세우면서 전국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좀 본받아서 해달라 이런 국가적인 장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19년이면 진짜 뭐 정령은 뭐 상 내려도 될 줘야죠. 것 같은데, 예. 근데 앞서 기건 목사의 치적이 여럿 있다고 했는데 이 대풍라 치료하고 관리하는 거 말고 또 다른 치적이 뭐 있을까요? 그 퀴즈로 가볼까요? 네. 자, 아주 옛날에는 나이 든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을 지게에 져서 깊은 산 속에 가서 버리는 그런 풍속이 있었거든요. 그 풍속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건 퀴즈로 내면 안 되죠. 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고려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거 고려장입니다. 뭐는 또 관련이 있어요? 그 제주에도 고려장 풍습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아. 근데 기건 목사가 와서 그걸 보고 이거 바꿔야 된다고 그 제도를 바꾼 사람이 기건 목사입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풍습이라고 하면은 오래된 것들이 이제 전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꾸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또 일화가 있다고 하네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내일이 소인의 아비가 신선이 되는 날이온데 이게 등청을 하지 못할 듯 하옵니다. 자네 아비가 신선이 되는 날이라니. 아니 어떻게 사람이 신선이 된단 말이냐? 그 소인의 아비가 이른이온데 제주에서는 나이가 이른이 되면 그 한라산에 모시고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음식을 진상해서 앉혀 놓으면 그날로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풍습이 있사옵니다. 하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에 기건 목사는 비책을 생각해내는데 내 옥황상제께 바치는 편지를 한 통 써줄 터이니 자네 아비한테 옥황상제를 만나면 꼭 전해달라고 하게. 자, 이걸 가슴에 소중히 품고 있으라 하시게. 예, 알겠사옵니다. 이틀 후 부르셨습니까요, 나으리? 그래, 자네 아버님이 신선이 되셨는지 우리 함께 가서 보세. 이방에 아버지가 있었다는 한라산 중턱에 다다른 두 사람. 잘 보게. 그곳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죽어 있었는데 배를 갈라보니 이방의 아버지는 기건 목사가 써준 편지를 꼭 안고 죽어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옥황상제께 보내는 편지에 독을 묻혀 보냈네. 사실 저 뱀을 죽이기 위함이었지. 자, 이래도 사람이 신선이 돼서 올라간다고 믿을 텐가. 자, 어서 자네 아버님의 시신을 잘 추스려 관에 모셔 땅에 잘 묻어드리도록 하게. 아 근데 실제로 저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보고도 저는 이제 못 믿겠는데, 아니 깊은 산에 노모를 모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산짐승들,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뱀이든 멧돼지들이 네.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70 이전에 죽으면 사실은 제주도민들의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 갖다 버려서 이제 소위 이 풍장이라고 하는 게 제주도에는 사실 일반화돼 있었는데, 근데 이게 70이 넘고 이제 노안이 되면 사실 집안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제주도민들의 경우는 그거를 이제 한라산에 이제 갖다 이제 놓으면 하늘로 올라가서 신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속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명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 어떻든 간에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건 목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건 유기적 범절, 예의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나무로 관곽을 짜서 매장을 하는 그러한 풍습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제주도민들을 적극적으로 교화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머리에 제주도는 무덤을 쌓는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밭에 가보면 밭마다 이제 무덤을 만들고 산담을 쌓고 이런 그 풍습이 이제 새롭게 기건 목사 때부터 생겨나게 그때부터 되는 시작됐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건 목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제주도의 오래된 폐단들을 적극적으로 좀 시정해 보려고 그래서 정책도만 실시하고. 저도 여기서 퀴즈로 한 문제 낼게요. 기건 목사가 재임 때 아침 저녁 밥상이나 다음에 술안주로 전혀 올리지 못하도록 한 물품이 있어요. 그게 뭐 같아요? 올리지 못하도록 네. 했다요? 뭔가 어떤 그 음식에 알러지가 있으셨나? 아니 저는 기건 목사의 약간 일화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미래에서 뭐 과거로 간 사람인 것 같거든요. 채식주의자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를 올리지 말아라. 아니 밥상뿐만 아니라 술안주에도 올리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아니 술안주에 고기 빠지면 어떡해요? 고기 있어야지. 그 고기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목사니까 뭔가 제주도의 그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주하면 해산물이잖아요. 뭐 그럼 올려야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올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전복? 전복? 예, 맞습니다. 아니 술안주에 전복이 얼마나 좋은데 전복을 올리지 말라고 했다고요? 네. 왜요? 자, 그 사연은 우리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어느 날 바닷가를 지나던 기건 일행. 아니, 저기 저 바다에 동동 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불쑥 나타났다가 고꾸라지는 것은 또한 무엇이더냐? 예. 저것은 그 전복을 따른 해녀이옵니다. 저기 동동 떠 있는 것은 태왁이라고 하는데 그 전복을 따다가 잠시 의지해서 쉬는 것입니다요. 해녀라 하면 필시 아녀자란 말인데 지금 엄동설안에 이 추위에 그것도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전복을 따고 있단 말이냐? 물론 있죠. 그 진상이 겨울 여름을 따지겠습니까요? 그 진상할 양을 맞추려면 엄동설안에도 태풍이 몰아쳐도 저렇게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네. 어허, 어째 이런 일이. 백성들이 목숨을 담보로 저렇게 힘들게 작업을 해서 올리는 것도 모르고 내 지금껏 밥상 위에 올라온 전복을 맛있게 먹었구나. 여봐라, 내 다시는 전복을 입에 대지 않을 터이니 앞으로 밥상 위에는 전복을 절대로 올려놓지 말도록 명심하거라. 예. 저러면 술안주로 전복이 좋다라는 저는 뭐가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해녀들이 바다에 가서 그 전복을 따는 물질하는 모습을 보고 그랬던 그렇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진상을 많이 바쳐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자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제주에 살려면 한 사람이 10사람의 몫을 해야 된다. 이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진상하는 것 중에 우리 말이 있죠. 뭐 또 이제 해산물 중에는 이제 전복인데 또 이런 귤도 것도 있었고. 있고. 예. 그래서 이 진상 물품 대기에도 어려운데 이게 관리들이나 목사들이 이제 사사로이
그거를 이제 빼돌리거나 또는 이제 매일 이게 술안주나 밥상으로 이게 올리라고 하면 이 해녀들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이 기건 목사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는 부임에 있는 동안 이 아침 저녁 밥상 또는 술안주에 전복을 일체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건 목사는 사실 애민 정신이 상당히 성품으로 지니고 타고난 것 같아요. 맞아요. 기건 목사가 이제 연안 군수가 됐을 때도 연안군에서 이제 붕어를 잡아서 이제 진상을 올리는데 그 붕어잡이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연안 그 군수로 있을 동안 3년 동안 있었는데 이 3년간 붕어를 자기 밥상에 올리지 못하게 했고 또 술도 금주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연안 군민으로부터도 이제 칭송받았던 정말 이제 백성들의 고충을 그러니까. 잘 헤아리셨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품이 아니고서는 이게 사실은 실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저도 그 술안주로는 네. 양식으로만 양식이요? 자연산 안 먹고 아, 정말 양식으로만. 그렇게 먹어요. 아, 정말 이 백성들을 굽어 살피는 청렴한 청백리 목민관이 많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심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럼 기건 목사는 과거에 급제해서 제주 목사가 되신 거예요? 아, 그러진 않고요. 그 세종임금님 시대에는 학문이 깊고 성품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추천을 했대요, 임금에게. 그래서 기건 목사 경우도 임금님이 특별히 벼슬을 내려서 제주 목사로 오신 분이거든요. 능력이 있다고 됐을 때, 뭐 기관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기관 목사의 누님이 사실은 정종의 그 후궁 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음서제도라고 해서 오품 이상 관직의 자제는 뭐 능력이 있든 없든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는 고려시대의 음서제도가 이제 좀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죠. 아니, 청거를 받아서 관리로 이제 지명이 될 정도면 성품이 아주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뭐 성격이나 뭐 이런 성품에 대한 뭐 기록이나 일화는 없을까요? 그런 일화가 있죠.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왕위를 찬탈하는데,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기건은 내는 관직을 전혀 안 하겠다. 두문불출을 합니다. 그럼에도 세조가 계속 이 관직에 나와줄 것을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건 목사는 나는 이제 귀도 하나도 안 들리고 보이지도 않는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서 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송곳으로 이제 눈동자를 찌르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 눈동자를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기건 목사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동자를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송곳을 눈앞에 이렇게 해도 그만큼 이제 이 기건 목사는 절개 아주 이게 강직했다는 거죠. 아니, 이게 지금 송곳이 아니더라도 눈동자 안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만큼 뭔가 대쪽 같은 그렇죠. 그런 성격도 강직한 있었고. 그런 예. 성격이라는 거죠. 아니 그걸 보면 그 제주 목사로 재직하면서 정말 여러 치적들을 쌓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왜 청백리가 됐는지 알겠고, 아니,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지 몰라요. 그러면 글짓기라도 했을 텐데.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제주 목사로 오면 이 부임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얼마나 임기가 얼마나 돼요? 원래 목사의 임기는 이제 60개월입니다. 1800일. 5년 정도. 예. 근데 이제 제주 목사의 경우는 30개월로 제한을 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왜 제한했던 것 같아요? 그 도서 지역 근무할 때 공무원들도 가면 좀 짧게 해주고 약간 근무 평점을 잘 주고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것보다는 당시의 중앙정부에서는 제주도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주 목사로 보내놓으면
5년 동안 장기 근무를 시키면 괜히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주 이 목사는 이제 임기를 30개월로 제한한 거죠. 그리고 미각의 수령이라고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부임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아, 제주가. 그래서 혼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을 좀 다른 얘기 표현을 한다면 가족을 인질로 삼는 꼴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와서 이제 부임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주 목사 오는 거를 상당히 꺼리기도 했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제주 목사들 중에 탐관오리들의 경우는 제주 목사를 한 번 역임하면 3대를 먹여 살릴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전해지는데 그만큼 가렴 주고도 쉽게 행할 수 있는 지역이 제주였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들이 30개월 임기지만 그 임기를 채우고 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기영 목사는 아까 2년 예, 만 2년을 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럼 2년 동안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으면 이제 임기가 끝나고 떠났을 때, 떠나려고 할 때 굉장히 그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섭섭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제주도 사람들이 그 너무 아쉬워서 떠나가는 기건 목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대요. 아. 목사로서 그 백성들의 작은 고통들을 찾아내서 그렇게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경우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 굉장히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버이 같은 분이라고 네 그렇게 할 수 정말 있겠습니다. 손꼽을 만한 그렇죠. 대표적인 청백리가 기건 목사였던 것 같아요. 예. 기건 목사의 그러한 애민 정신의 실천, 이러한 거는 사실 제주 목사로 오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의 본보기가 됐던 거고,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 보면 청백리상을 제정해서 상을 주고 이런 뭐 곳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러한 그것을 계속 장려함으로써 공직 문화를 이제 조성해가는 이거는 오늘날에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저는 진짜 매주 꺼덕꺼덕거려서 제주를 하면서 이 역사에 대한 지식이 매주 레벨업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데 아니 이런 제주의 역사를 많은 분들이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 제주의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역사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제주의 역사가 사실 교과서 같은 데서 잘 우리가 배우지 못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흥미로워하세요. 그리고 이 새로운 걸 내가 알게 됐다 이렇게 좋아하시거든요. 한 번은 기건 목사의 후손이 해설을 들은 거예요. 와, 내가 지금 제주 지방법원에 요번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우리 조상 기건 목사가 근무했던 목관아가 어떤 곳인가 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조상의 추적을 다 듣고 그 칭찬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더니만 그 다음에 또 법원 직원들을 같이 모시고 단체로 또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왔다고 또 가족들이랑 또 오셨어요. 그렇게 정말 좋아하면서 기뻐하시고 뿌듯해하시는 걸 보면서 야, 조상의 덕이 후손에게 미친다는 게 맞아요. 정말 맞는 말이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 해설 듣고 전복죽, 전복뚝배기 드셨나 안 드셨나 그런 거예요, 갑자기. 아니 지역의 그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뭐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주인 제주 문화 이거 무슨 서울 사람이 와서 지켜주겠어요? 경상도 사람이 와서 지켜주겠어요? 사실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주민의 정체성 이거를 결국 이제 역사를 통해서 심어줘야 되고 제주도민들이 어려운 속에서도 결국 제주를 지켜왔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역시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AI 시대 때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가 없었던 역사적 사실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해 가는 것, 이게 역사적 사실의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 사실을 공부하는 거지만 뭐예요?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그럽니다. 미래학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정말 한국사에서는 보잘것없이 다루어지고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이지만 정말 제주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적 요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서 역사적 생명력을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자동열 선생님께서도 이런 제주 이야기를 전하실 때 뭔가 마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할 때면요, 항상 그 마음가짐이 제주 역사 문화를 제대로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구나. 예. 아니, 최근에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좋은 그렇죠. 소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사실은 지역 주민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갈 거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많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상이 최고다, 우리 마을이 최고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없잖아 이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러한 부분만 우리가 조심한다면 사실은 연구자들이나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넓은 시야에서 사실은 역사적 사실들을 보려고 합니다. 결국 제주도 역사를 보다 보면 이 동아시아 역사, 한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들이 있어요. 뭐 우리 지금 사삼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세계사적인 안목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넓은 시야에서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찾아나가고 정리해 나가고 이런 노력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 객관성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저는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를 계속 공부하면서 과도한 애양심이라고 했는데 성읍이 최고예요? 아니 정말 과도해지는 것 같아요. 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걸 객관성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왜인지는. 그럼 만일 진실 씨가 네. 제주의 뭐 역사, 네. 뭐 오늘 주인공인 기건 목사를 알리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 네. 어떤 방법으로 알릴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아까 전복 이야기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드라마에서도 나왔는데, 멀리서 우리가 해녀들이 이제 태화기 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물질할 때, 누구는 이제 낮에 뜨는 별이라고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보면 그 상황에 보면 이제 치열한 어떤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1500년대에 그 해녀들의 고충을 헤아린 목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건 목사였다. 이렇게 좀 시작을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은 식당 가가지고 네. 그렇게 어렵게 물질에서 잡은 전복 네. 나 못 먹겠습니다 어. 해버리면 그 식당 주인들 어떻게 해요? 그건 1500년대 일이고요. 이건 양식이라서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는 많이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양식은 괜찮죠. 괜찮아요, 양식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가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코로나에 여러 가지 이걸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홍보 자체를 우리 기건 목사의 그런 구질막, 그게 공공의료잖아요. 사실은 이 과거 그 1400년 세종 때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이 공공의료에서 이거를 책임지고 막아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활용을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기건 목사가 그랬었나? 이 공부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때 그 지었던 구질막 지금 뭐 남아 있지는 않겠죠? 뭐 어떤 흔적이라든지. 지금
용현 용담 쪽에 해안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주시에서 도두봉 가기 전에 보면 구질막이 있었던 곳에 표석이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목욕을 했던 네, 그 물. 그러니까 바닷가에. 이게 네. 우리 마을에 있었다 이게 기분이 맞아요. 안 좋을 수 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잣대를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아 정말 우리 마을이 공공의료, 공적 부조, 사회복지 효시의 첫 출발이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을 달리하면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자긍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역사를 해석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제주의 역사지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제주의 역사는 우리가 그걸 찾아서 또 알리는 게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가 그런 노력들을 아주 조금씩은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꼬닥꼬닥 걸어서 자부심을 제주 가지시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는데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